아, 안녕하세요. HR의 18기 2조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팀의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주도 여행 블로그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및 성과 분석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저희 팀이 차별화를 두었던 마케팅 전략과 조회수 및 독자층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완점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콘텐츠 제작 과정을 효율화하고 마케팅 전략을 통해 조회수를 증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챗GPT를 주요 도구로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째, 챗GPT는 다양한 분야에서 유연하게 활용 가능한 도구입니다. 텍스트 기반 질의응답 방식으로 글쓰기, 코딩, 기술 등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일상적인 질문부터 전문적인 기술적 답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문학적이거나 감성적인 표현이 필요할 때도 챗GPT에게서 창의적이고 신선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챗GPT가 텍스트 생성에 특화된 생성형 AI라고 판단을 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절약입니다. 반복적인 작업 및 데이터 분석을 자동화하는데 챗GPT가 최적화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콘텐츠 제작 시간이 감소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팀이 사용한 마케팅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초기에는 무슨 러닝 코스 여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제시를 했는데, 좀 이렇게 차별화를 두고 싶었던 이유가 여행 블로그 하면 다들 맛집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이런 맛집들은 굳이 챗GPT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서 충분히 좀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맛집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배제를 했고,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을 법한 좀 AI라는 특성이 많이 드러나는 그 컨텐츠를 좀 선정하느라 많이 의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핵심 전략은 제주도의 자연과 문학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스토리 구성 방식입니다. 단순한 여행 정보 제공을 넘어서 문학 작품과 제주의 자연을 연결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통해 독자들이 문학적 감성을 경험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도 역시 챗GPT였는데요. 문학 작품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제주도의 자연과 문학을 융합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챗GPT를 통해 책의 정보, 그리고 이런 책의 줄거리 등의 내용을 챗GPT를 통해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챗GPT 이런 문학 작품과 AI를 결합해서 이런 블로그를 제작하는데 정말 효율적이고 시간도 많이 단축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처음에는 간단하게 그냥 문학과 관련된 지역 정보를 구해야 돼, 그래서 도와줄 수 있어? 라고 간단하게 질문을 했고, 점점 가면서 저희가 그리고 문학 작품을 선택할 때도 챗GPT한테 물어봐서 이런 김광석 작가의 서귀포에서 라는 문학 작품도 나왔고, 다양한 투자도 관련된 문학 작품도 챗GPT가 소개를 해주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김광석 작가의 서귀포에서 라는 문학과 관련된 지역의 역사 및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줄래? 라는 질문도 했고, 그리고 또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서 문학작품 투자도와 관련된 관광지에 가서 느낀 점을 작성해줘. 근데 이 글쓴이는 우리가 지금 그 블로거는 퇴사 후 제주도로 내려와서 문학작품을 읽고 그 속에 나온 장소를 찾아 여행 블로그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이 블로그 컨셉에 맞는 문학작품 투자도와 관련된 느낀 점을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말을 챗GPT한테 물어봤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정보만 제공하는 여행 블로그에 대해서 좀 차별점을 주기 위해서 문학 작품을 많이 사용했고, 그리고 좀 차별화를 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가 저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게 첫 게시글인데요. 첫 게시글로 이제 이 블로거, 내가 왜 이 블로거를 시작하게 됐고, 왜 문학 작품과 제주 자연을 왜 연결시켰는지, 왜 이런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사정이 블로그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블로그가 물론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최적화된 이런 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 블로그를 가보면 내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일기도 쓰고 있고요. 아니면 내가 어디 여행을 가서 무엇을 느꼈고 이런 좀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왜 내가 이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고 왜 개설을 했는지를 먼저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제 주인공은 저희가 설정한 블로거들에 대한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면 주인공은 되게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을 살다가 어렸을 적 꿈이었던 작가, 글쓰기에 열정이 생겨서 회사를 퇴사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내려와서 제주도의 문학작품과 그 장소들을 찾아가면서 이제 블로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컨셉을 잡았고 이런 컨셉을 잡으면서도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던 남성이 작가라는 꿈에 도전하기 위해 퇴사를 한다. 이렇게 해서 문학작품에 소개되는 장소를 찾아 여행하는 블로그를 만들 거야. 그래서 이 남성이 퇴사를 하게 된 계기부터 비행기표를 끊고 제주도로 오게 되는 여정까지 자세하게 블로그 형식으로 표현해 줄래? 라고 작성을 해서 첫 게시글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성형 챗GPT에는 이미지 생성도 있는데요. 저희가 물론 직접 찍으면 정말 좋겠지만 저희가 챗GPT를 사용하는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시간도 절약되고 되게 효율적으로 빠르게 하는 거에 중점을 두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블로그 글을 먼저 이제 챗GPT한테 물어봐서 챗GPT한테 쓰게 한 다음에 이 블로그에 맞는 사진에 대해서 챗GPT가 만들어줘, 이런 사진을 좀 표현해줘 라는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얻었고요. 그래서 블로그에 맞는 이미지 형식도 챗GPT를 사용해서 빠르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겟한 독자는 일단 20대에서 40대 성별 구간이고요. 그리고 문학을 그냥 사랑하는 여행객, 문학과 여행을 좀 합쳤고, 그리고 뭐 특별한 여행 경험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 또 문학적 예술적 영감을 얻고 싶은 사람들, 이런 분들을 타겟 독자로 설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게 저희 블로그의 실제 이제 연령대별 통계인데요. 실제로 보면 19세, 24세가 정말 많았습니다. 저희가 타겟한 독자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남자, 여자 중에서 여자의 비율이 92.6%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60대도 간간히 보이고요. 35세, 39세에서도 간간히 연령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총 주회수는 총 89건인데요. 저희가 게시글을 많이 올리지 못해서 23일부터 게시글을 하나씩 또는 하루에 2개씩 올렸고 이제 총 해서 총 89건의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저의 인기글은 역시 저의 첫 게시글인데요. 이 작가라는 꿈을 향해 내가 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고 이런 것들이 제일 인기가 좋았고 누적 조회수 22, 누적 공감수 8, 댓글 수는 3개로 제일 인기가 높은 게시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제일 높은 인기 게시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게 정보만 이제 받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구나, 사람들이 스토리에 대해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보완점에 대해서도 조금 챗GPT를 사용해서 이제 블로그를 작성하면서 좀 아쉬운 점들, 좀 보완점들이 많이 보였는데 일단 콘텐츠 질적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좀 감성 있는 좀 말을 좀 만들어줘, 좀 따뜻한 위로의 글을 좀 작성해도 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챗GPT가 써주는 것보다 내가 그냥 쓰는 게 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의존성입니다.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되게 편향되거나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후에 저희 블로그를 좀 보여드릴 텐데 게시글이 삭제가 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문학작품을 이제 컨텐츠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문학작품에 대한 오류나 이런 게 발생하면 게시글이 삭제되거나 이런 점이 발생을 했고, 또 문학작품이다 보니까 작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윤리적 문제,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가 생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런 보안점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사용할지가 저희의 중요한 과제로 남았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희의 블로그를 통해 독자들에게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제공하고 문학과 여행의 융합을 통해 감동적인 경험을 형성하는 블로그로 성장시키길 바랬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팀의 프로젝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